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금일 또다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신저가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당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해 하셨는데, 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끝내면, 자,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서 대응하게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자, 어딘지가 모를 바닥권을 예측을 하면서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제는 바닥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자리들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나게 물량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동안에 물량을 장악하고 주가를 핸들링했던, 특히나 50% 이상의 보유를 하고 있는 외인들의 입장에서 굳이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 수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자, 그냥 매수한 게 아니고요. 자,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시면 녹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용잔고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빨강색으로, 자, 표시된 부분이, 자,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6만 5천 원을 이탈하는 시점,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죠. 주가 급등이 아니라 신용잔고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더 안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물량을 집어넣었다. 특히나 신용잔고가 지금 1조 원 이상의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신용잔고를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가운데서 다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반대 매매 물량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바닥권을 잡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면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투매에 동참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 그리고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여기서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최소한 이들의 수급적인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금을 준비를 해 놓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에, 자, 일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과정 안에서 이 구간과 현재 이 구간이 굉장히 흡사하다, 자, 동일한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움직였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엄청난 하락 변동, 그 다음에 V자 반등, 동일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또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다가, 자, 그 다음에 하락 변동성 이후에, 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는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급등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때, 자, 급등이 나타났던, 반등이 나타났던 시기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자, 보시면 엄청난 장대 음봉의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상단으로 2%, 하단으로 3.5%. 그러면, 자, 위아래 변동성 5% 이상의 6% 가까운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고요. 자, 이때는 얼마였습니까? 상단으로 2.3%, 하단으로 7%, 10% 변동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개인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고,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신용잔고에 있어서 반대 매매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자 개인들의 물량이 전부 다 털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죠. 급등하는 움직임이 그 다음에 나타났단 말이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서 오늘 또다시 장대 음봉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쏟아내고 나서 신용 잔고를 쏟아내고 나서 털어내고 나서 하단에서 이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자,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최근에 나타났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봤을 때 맥쿼리 증권에서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맥쿼리 증권이 어떤 창구입니까? 일전에 자,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토막 이 레포트에 대한 부분들, 목표주가 하향 레포트에 대한 부분들 발행했던 이 증권사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특히나 자, 매도세가 엄청나게 줄었다가 이제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다시 한번 하단에서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서 추가 급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나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도 볼까요? 자, 골드만삭스도 엄청나게 이 과정 안에서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6만 원 구간 안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던졌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자, 이 매도세가 엄청나게 축소된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JP모건도 마찬가지죠. JP모건도 엄청난 물량을 던졌다가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물량을 집어넣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자, 매도세가 굉장히 미미하다. 굉장히 미미한 이 거래량 가지고 매도 물량을 가지고 자,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변동성에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키움증권을 통한 흐름을 보면 어딘지가 모를 바닥을 예측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으면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예수금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바닥이겠지. 이제 안 사면 언제 사냐? 이런 생각으로 대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가운데서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면서 엄청난 또 주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 반도체 섹터가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사 내용이 있었냐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 국내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든지 자, 미국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수가 있는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보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자, 반도체 보조금 칩스법에 대해서 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다가 자, 보조금을 지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 없어질 수가 있다. 철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자, 지금 트럼프 정부입니까? 바이든 정부입니까? 바이든 정부죠, 여러분들. 현재 2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TSMC 같은 경우는 보조금 9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조금 협상을 마쳤고 이제는 공식적인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가운데서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삼성과 합의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전히 계약 세부 사항을 처리 중에 있지만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전에 얼마만큼의 보조금이었냐면 8조 8천억입니다. 8조 8천억 64억 달러에 대한 부분들
이 자금을 통해서 새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들, 패키징 시설 확대에 대한 부분들, 추가 채용, 연구개발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에 활용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만약에 다시 한번 공식적인 발표가 되면서 이 보조금을 확정짓는다라고 했을 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빠르게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TSMC, 인텔, 자 순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공식적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는데, 자 엔비디아에다가 HBM3에 대한 8단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자 공급이 임박했다.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들과 12단 관련해서도 순차적으로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양산 본격화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4분기에 그리고 이 29%로 HBM3에 대한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AMD에 대한 HBM3에 대한 공급 이슈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어지는 이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일전에도 4조 원대의 HBM3에 대한 공급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에 5세대 12단 제품 HBM3에 대한 12단 제품에 대한 공급을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HBM3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어서 HBM4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그래픽 DRAM에 대한 개발 이슈도 있었죠. 24GB 최대 속도 42.5 GB 이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6GB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전망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절대 이런 불안감에 매도를 하실 때가 절대 아니다. 우리가 예수금을 준비해 놓고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이런 타점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이 수급적인 분석과 그리고 외인들의 매매 패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 재료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청만 해주시면 되세요.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빠르게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이쪽으로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매도 타점 관련해서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빠르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이 코멘트를 드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죠. 자, HBM 관련해서 이 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외인들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창구별 매매 동향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모건 스탠리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는 반토막 리포트에 대한 부분 발행했던 이 창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창구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반등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른 부분들, 자, 미국 대선의 일정에 대한 부분들과 FOMC 회의, 이번에 25bp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됐고요. 그리고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죠. 21일이면 1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이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께 전부 다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1200분 넘게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빠르게 여기에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입장이 조금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제가 문자를 통해서 매수메터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삼성전자 통해서 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 또 단기적인 수익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 매일같이 종목 두 종목씩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들, 제가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났던 종목군들 중에 제가 두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 시초가 1.27% 출발했고요. 오늘 신고가를 갱신한 움직임, 장중에 22%까지 급등이 나타났죠. 우리가 뭐 22%다 먹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 5%에서 10% 수익만 자, 매일 챙겨가도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두 종목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0%씩 두 종목씩 5%씩에서 10%씩만 챙겨가도 한 달이면 200%란 말이야. 20거래일이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추가적으로 DS 단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에 출발했다가 자, 상한가에 가까운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죠. 이런 것처럼 이런 종목들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또 수익을 만들어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빠르게 입장해서 가지고 삼성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수익을 통해서 계좌 회복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이해가 어렵다, 그리고 좀 궁금한 사항이 많다, 뭐 이러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또 요청하신 분들께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더보기란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렸어요. 자, 설문 링크 하나 남겨놨는데,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자, 이거는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자, 그분들은 제가 또 따로 체크해놨다가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께 뭐 선택사항이니까 강제사항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또 궁금하신 분들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자, 이 종목 자, 급등 전에 또 우리가 미리 또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